저는 다시 20대 현재 우리 상황의 문제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 세대 말고 다른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이 저희 20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모습이 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386 혹은 자신들의 대학 생활을 했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과 너무 달라진, 그러니까 전혀 사회도 관심 없고 그리고 책도 읽지 않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우석훈 씨 같은 경우에는 돌을 들어라 아니면 진을 짜라 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책 읽고 열심히 해 치열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라는 카테고리가 좀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들어보자 라는, 그래서 지금 청월함에서 하고 있는 듯한 20대가 직접 말하게 하는 듯한. 근데 전 두 가지 다 좀 불편했던 게, 첫 번째는 글쎄요, 저는 제가 치열하게 못 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제가 커오던 시대를 바라보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대가 약간 구제불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것을 저희에게 희망을 갖고서는 그들의 고생이 전부 다 우리한테 전가가 되었고, 우리도 그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힘들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열하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사회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이 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펙을 쌓지 못하면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윗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윗세대가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대학에 입사 지원서가 이렇게 널려 있고 쓰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말을 접하면서는 조금 좀 불편했고요. 두 번째 접근은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말함으로써 소수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되어져 가서 다수가 그거를 전부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몇몇의 20대는 오히려 말하는 것으로서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저자, 하나의 책을 갖고 있다는 게 전체 20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의, 모든 대중이 그거에 대해서 나를 전부 다 대변한다기보단 뭐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두 가지 다 저는 조금 20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너무 20대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거 아닌가, 너무 젊은 세대, 왜 이 세대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라고 바라보지 않는가, 전체 사회에 어쩌면 자본주의 틀, 이 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풀어내기보다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라는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아까 이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저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뉴캐피털리즘이라는 책에서 끝에 조금 뭐 이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에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런 대안으로도 좀 봤었는데, 그런 대안을 오히려 현실화시키는 게 젊은 세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 교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으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으셔서 전체의 구조,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한 차원 더 나간, 지금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뭐 정확한 지적이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이 사실 방금 언급한 그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세대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제 그런 책들에 지금 언급한 방식 좀 다시 좀 정돈을 해본다면, 한국 사회 한 50대 정도, 50대, 60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20대를 바라볼 때는 눈높이를 낮춰라. 눈높이만 낮추면 일할 때도 많고 다 있으니까,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세대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고 요건 뭐로 이어지냐면 자기개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자기개발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스펙을 쫙 해서 그 충분히 그럼 뭐 너가 네 몸값을 높여놓으면 다 데리고 가고 싶어하지 하는 요런 방식의 논리. 이제 주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가 20대를 바라볼 때 이제 던지는 이제 세대 담론, 20대 담론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소위 이제 386 세대, 지금 한 40대들이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는, 요건 이제 좀 정치적 세대론이죠. 요건 이제 우석훈 박사가 사실 여기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결국 뭐 그 바리케이드를 찍어 짱돌을 들어라, 진을 짜라 하는 이야기가 20대가 한편으로는 20대를 위한 어떤 처방이지만 역시 이제 당사자 운동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이 처방을 이 양반이 다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또 이 담론 자체가 20대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분석하고 각인시켜 주긴 했지만 그걸 이제 뚫고 나올 동력을 확보해 주지 못한. 그리고 재밌는 우석훈 박사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그걸 읽으면서 약간 좀 불쾌하게 느꼈던 게 88만 세대에서는 우석훈 박사가 그 20대들의 처지를 묘사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좀 힘들고 뭐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두 번째 책은 굉장히 꺼리낌 없이 20대들은 그 쫄아 있고 그 협력이 안 되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이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좀 이미 박힌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단정적으로 쩍쩍쩍 하더라고요. 그거는 20대는 성장하면서 경험이 이랬기 때문에 그건 뭐 협동하고 이런 거 안 된다 라는 식의. 근데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진을 짜라였거든. 그게 안 되는 거를 지금 어쨌든 그거 안 짜면 길이 없다라는 거였고, 거기서 또 공교로운 어떤 표현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20대들이 자기 또래 세대들한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경쟁하면서 컸기 때문에. 유일하게 또래 세대에 대한 호감을 높게 갖고 있는 것은 강남 대형교회 청년부뿐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확 한번 열받아가지고 올 봄에 사실 저희 정치 아카데미 할 때, 아니 자기가 맨날 진짜라 그래놓고 그거 제일 잘하는데 강남 대형교회 대학부라며, 그럼 여기 가서 작업을 해야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모이지도 않는 무슨 신촌지역 알바 노조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 당신이 원하는 게 지금 강남 대형교회 청년부에 대학부에 있는 거면 그쪽 사람들 들쑤셔가지고 그거를 선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